안녕하세요, 건프입니다. 본격적인 강좌에 들어가기 전 영상들에 달린 댓글 중에 꽤나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내용 정정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란 자동 진압에 대해서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는 자동으로 반란을 진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법은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약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놓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 반란이 일어났을 때 AI가 자동으로 반란을 진압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시위 때처럼 경제 발전이나 성장률에 투자하려면 귀찮게 프로빈스 하나하나 클릭해서 투자를 해주는 투자 노가다를 문시3에서도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확실히 전작인 문시위에서는 후반만 넘어가면 금고에 돈은 넘쳐나는데 인간의 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문시3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화면 왼쪽의 패널에서 건물 조세 효율성, 경제 인프라 등 투자를 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 프로빈스를 클릭하면 바로 투자가 진행되는데요. 패널의 위쪽에 버튼을 잘 읽어보면 작업을 몇 번 수행할지 지정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9회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9회로 조정한 뒤 클릭을 해주시면 경제 투자가 9번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투자 횟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빈스를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좌측 패널 상단의 버튼에서 투자 횟수를 조정한 후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 범위 안에 있던 모든 프로빈스에 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프로빈스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최대 경제 한도를 초과한 투자 요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최대 경제 한도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드래그를 사용한 투자 방법은 경제나 인구뿐만이 아닌 건물 건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 영상에서 댓글로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어떤 투자든 곱하기 5회로 진행되더라고요. 경제나 인구에 관한 투자는 물론이고 부대를 모집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반란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당장 반란을 멈춰야 할 경우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프로빈스를 클릭해 브란도 버튼을 클릭해주면 혁명 이합이 연가됩니다. 다만 이것은 영구적으로 반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명의 안정성 수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해당 프로빈스의 코어와 종교를 동화해야 하며 제작자 피셜 반란 위험성이 높은 프로빈스의 군대를 주둔시켜도 반란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외교 패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볼 것인데 외교 패널은 상대 국가를 클릭한 후 외교 버튼을 누르면 상대 국가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면 그 국가와 외교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외교적 행동에는 외교 포인트가 사용되고 더 많은 외교 포인트를 얻길 원한다면 문명의 유산을 클릭하셔서 맨 하단의 외교 유산 패널을 보시면 외교적 기교 문명의 유산을 잠금해제할 시 더 많은 외교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서 최대 동맹수는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 동맹을 원한다면 외교 유산 패널에서 제휴 전문가 유산을 해제해 주시면 3레벨에서 최대 동맹수가 1 증가해 총 2개의 최대 동맹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상호작용 패널로 돌아오면 전쟁 선포는 우호도가 -30 이하일 때 선포 가능합니다. 관객에서는 상대 국가의 우호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관계 훼손은 상대 국가의 우호도를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모욕하기는 즉각적으로 상대 국가의 우호도를 일시 박화시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3개의 경쟁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경쟁자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대신 월간 0.25의 추가 유산과 해당 국가의 국력에 따라서 최대 인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동맹 형성 버튼으로 상대 국가와 동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방위 조약 버튼으로 해당 국가와 방위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동맹과 방위 조약의 차이는 동맹국은 당신이 타국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당신과 함께 싸워줄 수 있으나 방위 조약은 오직 당신이 침략을 당했을 때만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으로 상대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있으나 경쟁 관계가 선포되어 있을 경우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군사통행권 조약을 맺으면 당신의 군대가 상대국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국의 독립보장을 약속할 경우 다른 국가가 상대국을 침공할 시 당신은 자동으로 독립보장을 약속한 국가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지원 보내기라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국에 골드를 보내면 즉각 골드 15당 우호도 1.25를 상승시켜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보낼 수 있는 골드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성비가 좋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첩보원 보내기라는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게 당연한데 첩보원 보내기를 클릭하면 맵 오른쪽 위에 첩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퍼센트 게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첩보 활동이 완료되면 첩보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좌상의 국기 버튼을 누르면 첩보 활동이 완료된 국가의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상대국의 수입이나 국고, 인력과 병력 수, 기술 수준 등 상당의 양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첩보 활동 후의 정보를 읽을 때는 게임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읽으시는 게 좋은데 첩보로 얻은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 공유는 자신이 앞서서 개발한 기술은 상대국에 공유해 줄 수 있으며 프로빈스 판매는 프로빈스를 팔고 돈을 얻을 수 있으나 대가가 영 좋지 않습니다. 문명 비교 버튼을 누르면 상대국과 자국의 국력 차를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